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오늘은 10대부터 40대까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책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0대는 이 두 권이에요. 노르웨이의 숲, 달의 궁전. 노르웨이의 숲은 무라카미 하루키 대표작이죠. 제가 90년대 후반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진짜 유명했어요. 저도 그때 공부는 하기 싫고 사실 그때 진짜 이게 야한 소설이라고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무라카미 하루키 팬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이죠? 아무튼 몇십 년 동안 무라카미 하루키를 열심히 파고 있는 덕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공허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그런 숙제와도 같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매력은 청춘의 방황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 읽다 보면 진짜 방황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9월 말 기분 좋은 한나절에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고 그래서 나는 평소보다 더 외로움에 젖었다. 나 혼자만 이 풍경 속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았다. 그때 시절에 정말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느 길로 또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방황의 모습을 잘 담아낸 책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생 작가는 얼마 전 타계하셨죠. 포르스터예요. 그의 대표작 달의 궁전. 이 책은 제가 첫 번째 수능에 실패하고 재수를 준비할 때 읽었던 책이에요. 그때 광주에 충장서림이라고 되게 큰 서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수능 끝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거기 가서 그냥 주구장창 몇 시간 동안 서서 책을 읽었어요. 그때 만났던 작가 중 한 명이 바로 포르스터예요. 이제 그때 수능을 망쳤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흑빛으로 보였는데 그때 만났던 포르스터의 그런 발랄함 그리고 이제 엉뚱함과 그 상상력이 저를 되게 구원해줬던 것 같아요. 이 책은 특히 저한테 모든 걸 그렇게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은 알고 보면 우연으로 되게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막 읽으면서 그래 세상 일이 뭐 다 우연일 수도 있지. 내가 수능을 망친 것도 우연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재수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던 그 기억이 나네요. 좋아했던 한 구절 한번 소개해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써나가는 작가야. 내가 쓰고 있는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삶이 잘 풀리고 있지 않다. 혹은 좀 뭔가 상상력이 가득한 현실감이 좀 없는 그런 책을 읽고 싶다 하시면은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20대입니다. 짠! 그리스인 조르바 자기 앞에 생이에요. 자기 앞에 생은 제가 20대 때 가장 좋아했던 작가가 바로 로맨가리거든요. 이분은 사실 필명이 두 개가 있죠. 에밀 아자르, 로맨가리. 책은 이제 원래 본명이 로맨가리인데 자기 본명을 감추고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책도 굉장히 인기를 끌어가지고 프랑스의 콩코르상을 또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는 그런 사랑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거든요. 사실 저는 소설 속에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물론 재밌긴 하지만 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사랑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이 책도 그런 책인데 13살짜리 꼬마랑 이제 꼬마를 키워주신 할머니에 관한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랑이라는 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주고 아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무척 아름다웠던 것 같다.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진짜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올 여름에는 꼭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사실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책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너무 여성에 대한 묘사가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책인데요. 어찌됐건 저는 자유 하면은 딱 이 책이 떠오르거든요. 그리스인 조르바는 제가 20대 후반에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 때 만났던 책이에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대상포진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병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또 때마침 코엑스에서 서울국제 도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아팠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막 거기를 갔는데 이 책을 딱 만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난 것도 이 책이 굉장히 운명적이었는데 이 책이 진짜 자유에 관한 책이잖아요. 레지던트 1년차 시절은 진짜 자유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이런 자유에 관한 노래라니 이런 책은 정말 놓칠 수가 없지 하면서 진짜 빠져들었던 책이에요. 이제 삶을 계산하지 않고 춤추듯 멋지게 살아가는 조르바의 모습. 이제 그래서 첫 사회인이 됐고 이제 직업이 주는 무게 속에서도 난 정말
정말 나중에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자유로운 영웅이 되겠다라는 꿈과 희망을 품게 만들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이제 조르바랑 주인공이 이제 둘이 바닷가에서 앉아가지고 불을 막 피워가지고 노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는 밤 늦게까지 불 옆에 앉아 있었다. 행복이라는 건 포도주 한 잔, 밤 한 톨, 허름한 화덕과 바닷소리처럼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필요한 것은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이 전부였다. 읽을 때마다 진짜 행복해지는 구절이에요. 그럼 이제 30대 책 2권 소개할게요. 시다르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제 시다르타는 인턴 레전트가 다 끝나고 30대 초반이 됐을 무렵에 만났던 책이에요. 이제 이 책 읽기 전까지는 그냥 뭐 사회에서 공부하라면 하고 열심히 살라면 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삶의 숙제 같은 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막한데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이 깊어졌을 때 딱 이 책을 만났습니다. 시다르타는 헤르만 헤세가 지은 책인데요. 진리를 찾아 이제 여행하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상황이 제가 출가를 하진 않았지 제 상황 같았고 이제 시다르타는 그럼 과연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건가 되게 궁금해하면서 읽었던 그런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가장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교훈은 뭔가를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되게 좋아하는 책이라 포스트잇이 진짜 많이 붙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읽어드리면 고빈다. 이 세계는 불완전한 것도 아니며 완성을 향하여 서서히 나아가는 도중에 있는 것도 아니네. 그럼 아니고 말고 이 세계는 매 순간순간 완성된 상태에 있으며 온갖 죄업은 이미 그 자체로 자비를 지니고 있으며 작은 어린애들은 모두 자기 내면에 이미 백발의 노인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하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또 이 책을 읽고 나서 좋아가지고 30대 시절에는 불교 경전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드신 분들, 방황하시는 분들, 시다르타와 불교 경전을 같이 추천드려봅니다. 이 책도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책은 30대였던 저에게 이제 사랑 혹은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책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약간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20대에 있는 걸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한 30대나 40대 조금 나이 들어가지고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래 밀란 쿤데라가 이 책을 이제 막 쓰기 시작했을 때 제목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었대요. 미경험의 행성이었다고 해요. 인간은 단 한 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결코 이전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젊음이 어떤 건지 모른 채 어린 시절이 끝나버리고 결혼이 뭔지 모른 채 결혼하며 중년이 돼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막 걸어가게 되죠. 쿤데라는 이 유일한 삶을 가볍다라고 표현해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내 삶을 왜 이렇게 무거울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매우 가벼울 수도 있으며 가벼운 삶과 무거운 삶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살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40대네요. 40대는 이 2권이에요. 모순, 보르헤스 전집. 사실 저는 모순을 읽기 전까지는 한국 소설은 진짜 잘 안 읽었었거든요. 뭔가 한국 소설들은 읽고 나면은 뭔가 어두운 것 같고 그래서 좀 되게 불쾌한 기분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모순을 읽고 나서 제 편견이 진짜 확 깨졌어요. 이제 그 뒤로부터 세계문학보다는 한국 작가들을 더 많이 읽고 있는 편인데요. 모순은 진짜 뭐 철학, 인생, 사랑 그 모든 게 다 담겨있는 그런 멋진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읽다 보면 명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밑줄을 긋다가 지쳐버릴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인데요.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진짜 홀딱 빠지실 겁니다.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특히 이 문장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엇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특히 가을에 읽기 좋은 소설이니까요. 이번 가을에는 꼭 모순을 만나보세요. 마지막은 제가 30대 후반부터 정말 애정하는 작가 보르헤스입니다. 보르헤스는 사실 책도 책이지만 작가 이력이 정말 대단해요. 물론 당연히 작가고요. 그 다음에 애서가이고요. 책 덕후면서 도서관 관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말년에는 이제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눈을 멀게 되거든요.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환상소설 작가, 바로 보르헤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 장편은 안 쓰고 단편만 쓰는 걸로도 유명해요. 제가 사실 장편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 단편 소설을 정말 좋아해요. 단편 소설 러버인 저랑 보르헤스랑 너무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특히 보르헤스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방대한 양의 책을 쓴다는 건 힘만 낭비하는 정신 나간 짓이다. 장편을 쓰는 게 힘 나간 짓이라는 거죠. 사실 보르헤스는 단편을 쓰는 그런 짧은 소설 작가이지만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단편이지만 장편만큼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작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읽다 보면 진짜 재밌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매운 그런 떡볶이 있잖아요. 신당동 떡볶이라던가 그런 매운 떡볶이. 매워가지고 입이 아파가지고 못 먹겠는데도 자꾸만 먹게 되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것처럼 보르헤스가 다 그렇거든요. 이제 보르헤스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전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단편 소설 전집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문학 전집이에요. 둘 다 정말 재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문학 전집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설로 이제 철학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저는 보르헤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8권의 소설을 만나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소설이나 혹시 추천하고 싶은 소설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